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수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최고 연 5%를 눈앞에 뒀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연 2%대 전세 대출은 근래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 대출 금리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대출은 보통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은 경우 반전세로 바꿔 보증 상한액 이하로 낮추고 상품 선택지를 넓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용 면적과 공간 구성 제약으로 1.5룸이 한계였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앞으로는 3룸까지 지을 수 있게 됩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보일러실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해왔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 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구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가구는 거실과 분리된 방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될 전망입니다. 용어도 소형주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5.7% 상승하며 2007년 3월 이후 1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임금이 뛰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에 벌써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을 감지하는 신호인 미 국채금리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연 1.939%포인트까지 치솟은 뒤 1.91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최고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을 지낸 내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임금 인플레이션이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남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레 상황에 따라 한 번에 0.25%포인트 이상의 인상폭에도 대비해야 한다. 고 조언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간 통폐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학생 수 부족에 따른 이유로 적정 규모화를 이루기 위해 초등학교를 폐교하거나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8일 서울교육청은 송파구 소재 일신여자중학교와 잠실 여자고등학교를 이음학교로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도 폐교되고 주변 성수초와 장안초로 통합됩니다. 학교들이 이처럼 통폐합에 나서는 것은 급격한 학생 수 감소 때문으로 전국 출생아 수로 보면 2000년에는 63만 4,501명이 태어난 데 비해 2010년에는 47만 1,710명, 2020년에는 26만 2,174명으로 20년 만에 44%가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이 2년 새 정규직 신규 채용을 절반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 인덱스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35곳의 일반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은 5,917명으로 이는 2019년 1만 1,238명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채용 감소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경영 악화와 기관 내용 등이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총대를 맨 후유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기업은 직원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도 상임임원 신규 채용은 늘렸습니다. 공기업 35곳의 상임임원 신규 채용 인원은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마이다스 IT에서 2022 신입사원 대규모 채용에 나섰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직무는 42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오는 3월 6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은 자기소개서 제출이 없고 프로필 제출만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채용 관련 정보는 마이다스 IT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월 9일 더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